1997년 8월 30일 맑고 푸르던 하늘 아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길을 가득 채우던 그날,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과 깊은 슬픔에 잠기게 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8살,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박초롱 초롱빛나리 양 6의 살해 사건입니다. 그 이름처럼 빛나고 초롱했던 한 아이의 삶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꺼져버린 비극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그 어두운 그림자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잊혀졌던 악몽처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상흔을 남깁니다. 당시 사건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이름마저도 아름답고 특별했던 그 아이의 죽음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잊을 수 없는 아픔을 새겼습니다. 그날의 비극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회의 가장 여린 부분이 어떻게 잔인하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였습니다. 빛나리 양은 그날도 평소와 같이 영어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을 손에 든 빛나리의 발걸음은 맑고 경쾌했지만 그 뒤로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해맑게 웃는 아이의 등 뒤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어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 그림자는 바로 28세의 만삭 임산부였던 전현주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순진한 아이를 유혹하는 동화 속의 마녀처럼 빛나리 양에게 다가섰습니다. 재미있는 곳에 데려다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의 말은 사실은 지옥으로 이끄는 저주의 속삭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빛나리의 짧은 인생은 바로 그날 오후 너무나도 잔인하게 꺾이고 맙니다. 그날 이후 빛나리 양의 웃음소리는 다시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한 메아리만이 남았을 뿐이죠. 전현주는 빛나리 양을 유괴한 바로 그날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녀의 범행 동기는 다름 아닌 돈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1150만 원이 넘는 빚과 사채에 시달리던 전현주는 자신이 살던 연립주택과 소유, 차량이 압류될 위기에 직면하자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끔찍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돈. 그 흔하고도 강력한 욕망이 한 인간을 얼마나 잔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빛나리 양을 유괴한 직후 그녀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명동과 남산 부근의 공중전화 부스를 전전하며 빛나리 양의 부모에게 무려 2천만 원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3차례나 걸었습니다. 그 전화는 절규하는 부모의 심장을 찢는 칼날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협박 전화를 걸고 돌아온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빛나리 양에게 수면제를 사탕이라고 속여 먹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잠에서 깨어나 울면서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빛나리 양의 작은 목숨을 잔인하게 앗아갔습니다. 한 생명이 꺼지는 순간 그 아이의 꿈과 미래도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그 현장의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어린아이의 시신을 등산용 배낭에 담아 남편의 극장 지하창고 계단 밑에 버렸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말이죠. 그 차가운 공간 속에서 빛나리 양의 마지막 숨결은 쓸쓸히 사라져갔습니다. 경찰은 협박 전화가 걸려온 발신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괴 다음 날 전현주는 명동의 한 커피숍에서 다시 피해자 부모에게 연락을 시도하던 중 발신지 추적을 통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문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삭의 몸으로 임신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그녀를 보면서 당시 그 누구도 그녀가 끔찍한 유괴 살인범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뱃속에는 또 다른 생명이 자라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자였습니다. 그 이중적인 모습은 섬뜩할 정도로 현실과 괴리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초동 수사에서 경찰은 아쉬운 점을 보였습니다. 임산부라는 이유만으로 용의선상에서 쉽게 제외했고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끈질긴 탐문 수사를 통해 경찰은 결국 전현주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진 지문 감식 결과 전현주는 빛나리 양을 유괴하고 살해한 범인임이 명백히 밝혀지게 됩니다. 그녀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빛나리 양의 시신은 전현주의 남편이 근무하던 서울 동작구의 한 극장 지하 창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작고 어린아이의 시신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버려져 있었고 그 처참한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찢어지게 할 정도로 비통했습니다. 그 좁고 어두운 공간은 한 아이의 비극적인 종말을 고하는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작은 시신은 사건의 잔혹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놀랍게도 전현주는 내무부 고위 공직자 집안에서 유복하게 자라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였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삶 뒤에 이토록 끔찍한 악행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한때 작가를 지망하기도 했던 그녀는 아동극 관련 일을 하던 남편과의 잦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심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평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학력을 위조하거나 재산을 과시하는 등 허영심에 가득 찬 삶을 살아왔던 그녀. 그녀의 내면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비뚤어진 욕망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한신대학교 무역학과에 입학했지만 졸업 후 취업에 실패했고 이후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에 다시 입학하여 남편과 결혼했지만 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만 화려했을 뿐 내면은 불안과 좌절로 가득 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배경이 그녀를 끔찍한 범죄로 몰아세웠던 것일까요? 그 진실은 오직 그녀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1심 재판에서 전현주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잔혹한 범행을 용서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과 이전까지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은 그녀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차가운 감옥 속에서 그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녀는 수감 중 딸을 출산하여 18개월까지 교도소에서 직접 양육한 후 해외로 입양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이 앗아간 생명과는 달리 자신의 아이에게는 또 다른 삶을 주고자 했던 그녀의 모습은 씁쓸한 아이러니를 남깁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의 끔찍한 죄를 알게 될까요? 그 질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고뇌를 안겨줍니다. 김흥분 전 청주여자교도소 교도관에 따르면 전현주는 교도소 내에서 매우 조용하게 지내고 있어 사건에 대해 미리 듣지 않으면 그녀가 끔찍한 유괴 살인범인지 전혀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그녀의 외모나 행동만으로는 그 내면에 숨겨진 잔혹함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마치 평범한 얼굴을 한 살인마처럼 그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악의 얼굴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끔찍한 범죄는 절대로 잊혀서는 안 됩니다. 빛나리 양의 사건은 1997년 당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으며 아동 유괴에 대한 심각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범죄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아동 안전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길에서 부모들은 항상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내 아이에게도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공포가 사회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이는 아동 유괴 예방 교육과 아동 보호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빛나리 양의 희생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는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빛나리 양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위로일 것입니다. 어린 생명을 잔인하게 앗아간 끔찍한 범죄, 그리고 그 속에 깊숙이 숨겨진 인간의 어두운 욕망. 박초롱 초롱빛나리 유괴 살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는 슬픈 자화상입니다. 이 이야기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 아이의 이름처럼 빛났던 그 생명이 어두운 욕망의 그림자 속에서 사라져버린 그날의 비극은 영원히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경고는 어두운 밤을 깨우는 섬뜩한 속삭임처럼 우리 안에 깊이 파고들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메시지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날의 차가운 기억은 지금도 우리를 오싹하게 만듭니다. 빛나리 양의 억울한 죽음은 우리에게 잔혹한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었고, 그 섬뜩한 여운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머리. 박초롱 초롱빛나리 유괴 살해 사건은 1997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에서 박초롱 초롱빛나리 1989년생 여자 당시 9세가 전현주에게 유괴되어 살해당한 사건으로, 전현주는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1969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태어난 전현주는 직업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전국 각지를 이사다니며 유년기를 보낸 후 서울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다. 의사 아니면 문필가가 되고 싶다고 했지만 한신대학교 무역학과에 입학했고, 졸업 이후 번번이 취업에 실패한 뒤 무의도식하면서 응급구조학 전공으로 미국 유학을 떠났으나 도중하차한 후 1995년 서울예술대학교 문해창작과 입학 후 연극을 하던 남편 최모 씨와 1997년 2월 결혼을 했다. 평소에도 자주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던 전현주는 가령 남편조차 학교를 제대로 졸업한 줄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미등록 제적된 상태였으며, 주변에도 부모의 재산을 과시해왔으나 공직자 재산 공개에 따르면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현주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수를 먹고 난 뒤 시부모 남편의 부모하고 친정의 경제적 지원도 없이 살면서도 낭비벽을 고치지 못하고 신용카드를 마구잡이로 써대는 바람에 1150여만 원의 빚에 사채까지 발생했고, 그를 갚지 못하는 바람에 자신의 신길동 연립주택하고 차량이 압류된 것은 물론 9월 1일까지는 사채로 빌려 쓴 자금 300만 원을 갚도록 돼 있었지만 그마저도 전혀 갚지 못했다. 전현주는 이 밖에도 남보다 우월한 위치를 내보이기 위해 인형극 무대장치 일을 하는 남편을 화려한 연극 배우인 것처럼 남에게 소개하기도 하면서, 경찰은 전현주가 평소 씀씀이를 메우지 못하고 돈을 물쓰듯 하다가 빚에 쪼들리는 바람에 방량을 유괴해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특히 전현주가 2천여만 원을 요구했다가 명동의 한 호텔 커피숍 앞에서 경찰의 불심 검문을 받는 바람에 더 이상 자금 조달이 어렵고 신원만 노출될 것을 우려해 박초롱 초롱빛나리 양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했다. 전현주는 평소 카드를 흥청망청 써서 빚을 지는 바람에 나리양을 유괴한 뒤 나리양 집에 전화를 걸어 2천만 원이 입금된 계좌에 신용카드를 요구하기도 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470여만 원의 빚이 있다고 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5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주는 1997년 8월 30일 오후 3시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 8차 아파트 부간 뉴코아 아울렛 당시 뉴코아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영어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서울 원촌초등학교 2학년 박초롱 초롱빛나리를 유인했다. 이후 전현주는 8월 30일 오후 6시, 8월 31일 오후 3시 52분, 밤 9시 3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명동과 남산 부근의 공중전화에서 방량의 부모에게 2천만 원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었다. 전현주는 방량의 집에 첫 번째 협박 전화를 한 뒤 방량에게 수면제를 먹였고, 이후 수면제를 복용해도 배고픔으로 지친 방량이 잠에 들지 않고 엉엉 울면서 집에 보내줄 것을 애원하자 방량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경찰은 명동에서 전화가 걸려왔을 당시 주변 커피숍에서 신분을 조사했고, 전현주는 이 과정에서 신분을 조사당했고, 이후 9월 11일 전현주의 자택 주변에서 형사들의 잠복 근무 사실을 알아챈 전현주의 아버지가 수사본부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었고, 대화 중 전현주의 아버지는 9월 1일 딸이 가출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그 사실을 경찰에게 제보를 했다. 경찰은 전현주의 부모, 외삼촌하고 통화 1시간 반 뒤 행주산성에서 만나자는 전화 음성이 전현주의 것임을 확인했고,
결국 9월 12일 오전 9시 20분 신림동의 한 여관에서 은신 중인 첩보를 입수하여 피의자 전현주를 체포했는데, 그 당시 전현주는 검거 당시 임신 8개월의 임산부로 완전 산발머리를 묶지 않은 상태였다. 그 후 오전 11시 45분경 경찰은 전현주의 자백에 의해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남편 최 씨의 극단 사무실 창고를 수색하던 도중 등산용 가방 속에 있는 박초롱 초롱빛 나리 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팬티까지 모두 벗겨진 채 알몸 상태로 부패되어 있었음. 전현주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에 의한 강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5명의 공범이 있다고 하다가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임산부 혼자 하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공범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전현주가 다른 공범들의 구체적인 인상착의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과 엉성한 수법 및 적은 몸값을 이유로 단독 범행임을 결론 내렸다. 검찰에서 전현주는 다시 2명의 공범이 있다는 주장을 폈고, 전현주의 남편과 어머니 역시 공범이 있다는 주장을 했으나, 검찰은 은행 CCTV에서 전현주하고 박초롱 초롱빛 나리 단 둘뿐이었으며 메모지에서 범행 계획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단독 범행이라고 발표했다. 전현주의 출산 뒤 진행된 공판에서도 전현주는 자신이 살해한 것이 아닌 공범이 살해했다고 주장했고, 2차 공판에서는 자신을 성폭행한 20대 남자 2명과 여자 1명 등 총 3명의 공범이 더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증언대에 선 한 정신감정인은 전현주에게 연극성 성격장애가 있다며 전현주의 공범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결국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살해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하였으나 향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으며, 전현주는 최후 진술에서도 공범이 살해했다는 주장을 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3부 강신엽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 이윤승 부장판사는 초범인데다 우발적 살인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전현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이후 항소심에서도 역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전현주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박초롱 초롱빛 나리의 빈소는 서울 강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어 같은 반 친구들, 담임, 교감, 교장 선생님, 아버지 박영택, 어머니 한영희 여사, 친척 식구들이 함께한 끝에 진행되었고, 이후 박양의 시신은 9월 13일 발인 후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영생관리사업소에서 부모님이 생일 선물로 사준 분홍색 곰인형 빨간색 원피스하고 함께 한 줌의 재로 변했으며, 박양의 유해는 지난 여름 가족들하고 함께 휴가를 떠났던 대천해 수욕장에 뿌려졌다. 당시의 수서 경찰의 공개 수사 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실종 5일 후인 9월 3일부터 부모의 동의에 따라 경찰이 공개 수사에 착수했지만, 일부에서는 생사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불확실한 몽타주를 바탕으로 경찰이 공개 수사를 결정한 것은 성급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개 수사를 하게 되면 범인의 검거 가능성이나 어린이의 생존 가능성 모두 줄어드는데,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이 명동에서 범인을 놓치면서 어쩔 수 없이 공개 수사로 가게 되었다는 분석이 있으며, 본 사건의 수사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바람에 자녀들을 동반 귀가시키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당시 만삭의 몸이었던 전현주는 그해 경찰병원에서 10월 15일 딸을 출산했으며, 재판부는 2주 동안 형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원래 임신을 한 여성 죄수가 출산을 앞두게 되면 4주 동안 형집행정지를 허용시켜주는데, 전현주는 워낙 죄질이 좋지 못했던 탓에 2주 동안만 형집행정지를 허용한 것이다. 향락에다 허영심, 사치, 낭비벽에 물든 한 여인의 끝없는 욕심은 결국 순진무구한 여자, 어린이의 희생, 부모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 자신에게는 무기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꼬리표만을 남긴 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당하는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됨으로써 자신의 인생까지 파국으로 치닫고 말았다. 한편 판결 이후 전현주가 출산한 딸아이는 18개월 후 그의 남편이 데려갔지만 혼자 키울 형편이 전혀 되지 못한 탓에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으며 피의자 전현주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으로 현재 환갑을 앞두고 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영상을 정성껏 만드는데 아주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